한동훈, 이정재 두 동창생 관련 소식입니다. 아니, 고등학교 동창이잖아요. 동창 만나서 둘이 저녁 식사 한번 했을 뿐인데 도대체 왜 이게 논란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밥값 누가 냈네요, 밥값. 자, 배우 이정재, 30년 친구 한동훈. 저녁 식사 했을 때 요즘에 친구들끼리 뭐 더치페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내가 낼게 뭐 그랬어요. 근데 좀 비싼 거 먹긴 했나 봐요. 강남에서 좀 좋은 거 먹었나 봅니다. 그 밥값을 누가 냈지? 이게 문제가 된대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이정재 씨에게 막말 비난을 퍼부었는데 아니 이번에는 밥값 누가 냈는데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비화될 걸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정재 씨하고 한동훈 장관이 만난 장소가 강남에 상당히 인기 있는 이제 그 고기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비싸긴 해요. 네, 비싸긴 코스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 제일 비싼 게 이제 그 생갈비인데 그게 1인분에 12만 원이고요. 그보다 조금 싼 것도 뭐 1인분에 8만 원, 하여튼 뭐 상당히 고가고 그날 두 사람이 만나서 먹은 밥값이 한 3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냈느냐? 누가 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서 이제 야당 지지층 측에서 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이거를 법인카드로 계산을 했다. 이거는 법인카드 과다 사용이고 특활비 부당 사용이다. 특활비 안 그래도 논란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정재 씨가 내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또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김영란법? 아니 이정재하고 친구들끼리 뭐 누가 왜 김영란법이죠? 그러니까요. 그냥 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무슨 김영란법이야 싶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 가지고 지금 연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공직자고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한테 3만 원 이상 밥을 얻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과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지금 영화배우 이정재 씨하고 법무부 장관 사이에 무슨 직무 관련성이 있을까? 회사라도 하나 좀 가지고 있나? 이정재 씨가 뭐 그런 얘기는 있어요. 뭐 대표로 맡고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하다못해 법무부 홍보대사 물론 이제 이정재 씨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제 급이 월드스타라서 네, 오히려 고맙죠 법무부가 홍보대사 해주면. 그러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직무 연관성이 있을지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밥값은 누가 냈는데 이거기를 막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밥값 누가 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요. 이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이 식당을 예약한 것은 배우 이정재 씨입니다. 이정재 씨가 이 식당의 단골 손님인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약은 이정재 씨가 했는데 밥값은 한 장관이 냈다고 합니다. 막 둘이 마지막에 싸웠나? 어떻게 냈대요? 한 장관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그 식사 당일에 한 장관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식사도 하기 전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부터 카운터에 이렇게 맡기면서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미리 얘기를 해뒀고 또 식사 후에는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것을 또 확인까지 하면서 가게를 나섰다는 후문입니다. 이제 한 장관이 공직자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김영란법을 두고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 고깃집 메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이다 보니까 이날 두 사람의 식사가 포장까지 합쳐서 30만 원이 넘었거든요. 포장까지 해서 30만 원이 넘었군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사진 찍을 때 뭐 이렇게 종이 가방 들고서 사진 찍나 했더니 아마 저게 이제 포장해서 가져갈 때 나올 때 그래서 누군가랑 마주쳐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관이 뭐 한두 번 밥 먹어봤겠습니까? 미리 가서 내 카드 딱 주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 사람이 혹시 중간에 나와서 화장실 가는 척하고 계산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 카드로 하라고 평소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것도 뭐 사실상 일종의 가짜 뉴스 설 뭐 이 정도는 되잖아요. 또 막 이렇게 되니까 또 한 번 휘말리게 되자 법무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밥 얻어먹고 다니거나 아무 데서나 법카 긁는 요거 중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법카 긁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당과 이렇게 건건이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법카 당당히 싸우겠다? 요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요 대목입니다. 공개하라고 한 요구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면서 저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유류비도 올라가고 비행값도 올라갔지만 제 총액이 훨씬 적을 겁니다. 저 공개할게요.
영수증의 경우에는 한 61% 정도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어떤 누가 개인적으로 가족이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놀러 가서 골프 치고 요트 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공직자가 세금으로 공직생활 내내 샴푸 사고 가족에게 법카 줘서 소고기랑 초밥 먹으면 저는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자, 결국 법카 얘기하면은 소고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제 친구끼리 고등학교 동창끼리 소고기 먹은 것까지 이렇게 뭐 논쟁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그 전에 말씀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시고 이랬는데 소고기를 드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88,000원, 12만 원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정서에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면서도 뭐 본인이 모셨던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한 곳에서 근 1,000만 원짜리 소고기 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이런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또 하나는 본인이 계속 법무부 장관이시면서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지 않으시든지 아니면 그만두고 정치를 하시든지 아주 애매모호한 경계선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런 논란을 비판을 안 받으시려면 빨리 그만두셔라. 빨리 그만두시고 정치 선언을 나오셔가지고 정치하시면 뭐 소고기로 뭘 드시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 그래서 좀 빨리 입장을 정하시는 게 국민들이 볼 때도 좀 깔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반론 듣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그동안 검찰에 있으면서 관리를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셨다. 사실 이제 계산할 때 보면은 이제 자기 신발 찾느라고 굉장히 계산하러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딱 들어갈 때 벌써 식당에 자기 카드를 맡기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습관 내지는 훈련이 안 되면은 이제 저런 게 지금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 좀 느낀 거는 정말 그 좌파 진영의 철저한 어떤 내로남불이다. 뭐 진짜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법화 사건이 딱 오버랩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특히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금 최강욱 의원이 지금 안컷 발언으로 뭐 했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 세미나 할 때 이지성 작가라고 예, 차유람 그랬었죠. 그 당구 선수의 유명한 그 남편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와서 우리 당의 이미지가 좀 노땅 좀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아름다운 여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여성 한마디 한다고 해서 또 뭐 논란이 굉장히 됐어요. 완전히 융단 폭격을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컷 발언이 나와도 지금 민주당 여성 의원 중에 누구나 한마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런 어떤 내로남불의 어떤 표현이 이번 사건에서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한 시민단체가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 게 있는데 한동훈 장관을 이런 인물로 선정을 했대요.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한동훈은 1등은 아니고 2등입니다. 1등은 이영애 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1호고 이번이 한 장관이 2호고 이제 그렇게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예, 1호, 2호. 네, 지난달에 이제 1호로 이영애 씨가 선정이 됐는데 이영애 씨가 선정이 된 것은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 기념관에 지금 쾌척을 하니까 뭐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 뭐 아이 돌잔치에도 갔었다 이제 이 뉴스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영애 씨가 강력히 대응하지 않았으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그 단체가 가짜 뉴스에 맞서 싸우는 사람을 선정을 했고 뭐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지금 이제 정치적인 행보가 점쳐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이 단체가 또 가짜 뉴스와 싸우는 사람들로까지 또 선정을 해줬습니다. 선정 이유를 뭐 이렇게 밝혔어요. 그 기왕에도 뭐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뭐 검언유착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났고 뭐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 뭐 이런 가짜 뉴스도 이제 지금 그 유시민 씨 상대로 소송도 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자기와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굴하지 않고 이제 당당히 맞선다. 그런 의미에서 2호 인사로 선정을 했다. 그렇게 취지를 밝혔습니다. 예, 가짜 뉴스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자, 현직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행보, 아직 정치 행보는 아닙니다. 뭐 총선에 출마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얘기 안 했으니까요. 아직은. 근데
저도 출마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인데요. 또 한 번 내년 총선 지금 재판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정치적으로 내가 어떤 판단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동안과는 말이 조금 바뀌었대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 바뀌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출마 안 하십니까?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 개인의 명예 회복이라거나 개인의 분노를 풀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현재 윤석열 정권에 하는 각종 그 산무의 행태, 그 다음에 민생 경제 파탄 상황은 해결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일조는 해야겠다라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자,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하는 길을 찾겠다던 조국 전 장관. 그런 차원은 또 아니라고 하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민주당 물론 전문 아니지만 일부 분들은 보면은 정말 양심이 없는 건지 뻔뻔함이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1심 판결이 나면 아직까지 이제 대법원까지 남았다 하고 대법원까지 가면은 또 이제 제대로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못했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제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법률 판단이 이제 다 이제 끝나니까 결국 이제 비법률적으로 이제 명예회복을 하겠다.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저런 어떤 발언을 두고 개인의 어떤 욕심 내지는 개인의 어떤 그런 보복 차원에서 개인적 희망에서 이제 총선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결국 민주당 진영 전체적으로 결국은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멘트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과연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출마했을 때 민주당에게 과연 총선에서 유리할 것인가? 저는 대부분의 내로남불과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오버랩됐기 때문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나오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책 파는 거. 책 파는 거라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쁘신가요? 출판 기념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윤미향 의원도 지금 재판 결과 나왔는데도 내년 총선 출마 불투명한데도 출판 기념회 했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황운하 의원도 지금 3년 몇 개월 만에 재판 나와서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이제 1심 결과 나왔는데 그래도 내년에 출마를 전제로 출판 기념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값 그냥 정가대로만 다 받으셨다고 해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리죠.